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 사탄 이렇게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11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출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만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재판은 예정대로 열렸죠. 그리고 강제 구인 대신에 10월까지 출석하라.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재판 기피하려는 핑계 아니냐. 이런 의심들도 나왔는데요. 자, 불출석 입장을 밝힌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측에게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이 회고록을 정리해서 펴낸 분입니다.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 연결을 해보죠. 민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재판 불출석 이유가 알츠하이머 투병 때문이다. 맞습니까? 네, 막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법원에 진단서를 내고 불출석 사유를 밝히는 게 보통의 절차일 텐데 언론에다가 입장문이라는 보도 자료만 내셨어요? 예, 아니 그런데요, 다 충분히 재판부에 설명할 내용들은 다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8월 21일엔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당연히 이번에 출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순자 여사께서 법의 규정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변호인은 아마 그거를 출석하시는 걸로 그런 의견 표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일단 국민들은 좀 혼란스러웠던 거고 며칠 만에 입장이 바뀌니까 알츠하이머를 2013년부터 앓고 있었다. 맞습니까? 진단 결과를 받은 게 2013년이고요. 그 전부터도 약간의 그런 식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법원에 출석하기가 어려울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수준이?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까지 가는 거 한 5시간 걸릴 텐데 가는 도중에 수시로 지금 어디 가느냐, 왜 가느냐 이걸 아마 수시로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물어보면은 그 기억이 몇 분이나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서 뵙잖아요. 그러면 물론 절 다 알아보고 평소에 같이 다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저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 드리면 내가 가서 이렇게 뵙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누가 왔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 하신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민정기 비서관님. 회고록 출간된 게 2017년 4월 아닙니까? 작년 4월. 알츠하이머를 2013년부터 앓기 시작했다면 도대체 이 회고록은 어떻게 쓰신 거냐? 어떻게 구술을 하신 거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회고록 서문에도 다 상세하게 써있지만요. 전 대통령은 퇴임하시고 나서 회고록 쓰시겠다고 2000년부터 이제 그거를 맞으면 구술 녹취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준비한 2000년부터 했으니까요.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났던 2013년까지는 13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전 대통령 스스로도 이게 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2013년인가 14년 그 무렵에 저를 찾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이게 초과가 됐으니까 민 비서관이 이걸 책임지고 맡아서 완성하라. 전적으로 이름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내가 전적으로 알아서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원고를 완성한 겁니다. 아니 회고 과정에서 전 대통령 전혀 여기 개입을 안 했어요. 2013년 그럼 치매 앓은 이후부터는 아예 관여를 안 하셨다고요? 그럼요. 그러면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한 것, 또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 이 부분은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워딩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내가 나도 확실히 기억은 없는데 요거는 막판에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 작업할 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아니 그 이유를 지금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인데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민정기 비서관 입에서 나온 얘기다. 그런데 책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야기인 것처럼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아니 조비오 신부가 하는 주장이 허위라는 거는 전 대통령도 알고 계시죠. 허위라는 거는 알고 계셨지만은 이 표현 자체는 내가 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하고 파렴치하다라고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게 어떻게
국민을 그럼 속인 게 되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아니, 그게 무슨 속인 거예요. 원래가 저 회고록은 저자 명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모든 회고록이 다 저자가 직접 쓴 회고록이 얼마나 아니죠.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최종 확인을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이 그냥 들어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일단 되는 것 같고요. 글쎄, 그건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전 대통령도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조비오 신부의 말이 허위라는 거는 충분히 알고 계셨고 덧붙이셨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썼다 민사관님이. 이거죠. 그런 표현은. 이렇게 되면은 피고가 사자 명예훼손의 피고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그 생각도 글쎄, 들어서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피고가 될지 내가 또 고발당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거는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황, 이 복잡한 상황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알츠하이머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네. 지금 아프다는 분한테 자꾸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프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일단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외부 활동을 꽤 하셨어요. 네. 아니 외부 활동은 굵직한 공식 활동만 훑어봐도 2015년 10월에는 대구 공고 체육대회 참석하셨고 네. 2016년에는 20대 총선 투표했고 2017년 신년회에서는 새 대통령은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동안은 남북관계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보 위주로 모두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네. 국민들이 다 안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장이 돼 있고 하니까 이런 덕담까지 하셨더군요.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시죠.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내가 가서 뵙게 되면요. 예. 이런저런 말씀을 다 다름없이 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면 아시지만은 또 예. 조금 있으면 그걸 또 잊어버리고 그걸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도 법정에 충분히 거동 가능하니까 나와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나중엔 잊어버릴지언정 그 현장에선 답을 할 수 있다면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신체적 건강으로는 충분히 가실 수가 있는데 예. 아까 얘기했지만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혀 맞으면은 진실성 있게 사실과 부합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근데 2017년 작년만 해도 새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평을 했을 정도로 판단이 가능한 정도라면 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더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아니 그런데요. 예. 박근혜가 대통령이 어떻다는 거는 전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예. 1980년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 전 대통령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록과 자료를 보고선 그 회고록에 작성됐기 때문에 거기 관해서 무슨 질문이 나오게 되면 대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지금 전혀라고 표현하셨는데 5.18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회고록에서는 이런 헬기 사격이 있지도 않았다. 이 신부는 사탄이다. 파렴치하다. 이런 얘기까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초고 과정에 다 돼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그 내용은 잘 그 당시 겪은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기억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겪은 게 아니라서 기억을 못할 정도인 일은 초고건 뭐건 간에 이야기를 하실 수 없는 것 아닌가 단정적으로. 그 아니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초고 작성할 때는 그런 말씀을 증사가 없었으니까 회고록마다 공적인 기록 아닙니까? 수사기록, 재판기록. 그럼 공적인 기록에 의지해서 그 회고록을 쓰신 거예요. 그걸 왜 말씀을 못 하세요? 그 얘기를 그러면 지금 법정에서 기억을 못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에 본인이 겪은 게 아니라 그냥 기록만 있는 걸로 회고록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전 대통령은 회고록 내용 이외의 일에 관해서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회고록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질문하겠죠, 재판관이. 근데 회고록 내 있는 내용도 글쎄 지금은 전 대통령이 그 초고를 보실 때는 아셨지만 지금은 그걸 하셔서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왜 기억을 못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새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작년까지 또렷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근데 내가 자꾸 거듭 얘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수십 년 전부터 알던 사람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까 그냥 일반적인 언급을 하신 거죠. 근데 5.18이라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생애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네,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따라다니고 재판받고 그것으로 대통령 예우까지 박탈당할 정도의 큰 일인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억하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직접 만나시고 접촉을 했으니까 잘 알지만 그날 광주 그 당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대통령은 그걸 직접 겪으신 일도 아니고 가서 본 적도 없으시고. 근데 기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기억을. 아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관련 자료나 기록을 보고 썼다고 내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사기록, 재판기록이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만 페이지짜리. 5.18은 그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기억이 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다.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니, 5.18 현장에 있었던 일 같은 거는 아실 수가 없죠.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알겠습니다. 예.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민정기 비서관님. 예. 그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도 알츠하이머병을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네. 심지어 자기 발로 거동도 안 되는 상황인데 법원에 네. 여러 차례 출석을 했고 재판을 아니, 그러니까 진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를 나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언급할 게 없어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 건강상의 이유는 재판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 없이 거동이 가능하다면 일단 나와서 네. 판사가 직접 얼굴을 보고 정말 이건 정말 안 되겠다 하면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아예 판사 앞에 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법정에 서지도 않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나는 내 판단에 오지 못하겠다 하고 오지 않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농락, 더 나아가서는 국민에 대한 농락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아이고, 나옵니다. 예, 그렇게 비약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기 충분히 설명했지만은 가서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가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사가 판단한다라고 법원에는 돼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판단할 근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저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저 법정에 출두하기도 어렵고 출두해봐야 그 재판이 진행이 되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번에 안 가신 겁니다. 법원에서는 말이죠. 10월에 한 번 더 재판을 열겠다. 그때 나오셔라. 나와서 판사가 보고 판단하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네. 그래도 10월에 안 나오면 아마 그때는 구인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월에는 나오실까요? 아니면 또 못 나오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내 생각으로는 한 달 후라고 해도 뭐 사정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알츠하이머라는 거는 약을 계속 복용해도 기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도 없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라고 그러게 되면은 그 증세가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리가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사정 변경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인장이 발부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보시고요. 글쎄 그거는 내가 지금 뭐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죠. 한 달 후에니까. 네. 근데 이번에 재판 열리기 전에 법원을 서울로 이송해달라. 그러니까 광주지법이 아니라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신청하셨었죠. 예. 그러면 법원을 만약 서울로 옮겨줬으면 지금 거절당한 상태입니다만 옮겼으면 출석할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런 식의 가정을 전제로 해서 내가 말씀드릴 형태는 아니에요. 서울로 옮기면은 출석하신다 아마 변호사가 아마 그런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서울로 옮기라는 거 광주에서 하는 것이 그게 납득이 납득이 그 관련 법에도요. 저 피고인이 수소 고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그 형사사법에 딱 무슨 데가 있냐면은 그 지방 민심의 사정으로 재판이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는 그 검사가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 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항이 분명히 그 형사소송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문제를 광주에서 하게 되면은 지방 민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재판이 민심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요.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힐 곳도 광주고 생존해 있는 증인 대부분도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관련 보고서 대다수도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재판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던데요. 근데요. 지금 그 앵커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재판은요.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그걸 판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거는 조비오 신부가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파렴치하다, 사탄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헬리콥터 사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이 재판에서? 아니죠.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한 근거가 뭐냐고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헬리콥터 사진 찍게 되지만은 그게 사실 확인이 안 됐으니까 3년 동안 지금 진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사한다는 건데
몇 번의 재판에서 그 규명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고요. 이미 아니 그때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진상 규명도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군에서도 이걸 확인을 했고요. 아니 헬기 사격이 인정되고 안 되거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다시 조사하는 거지. 확인이 됐으면 왜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3년 동안 조사를 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재판은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 그게 거짓말이다, 허위 진술이었다는 하고 쓴 그 근거가 뭐냐 하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역외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규명하기 위한 재판이지. 저 전일 빌딩을 타는 게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를 왜 이 재판에서 왜 그걸 다툽니까? 뭐 글쎄요. 그건 다 다퉈야죠. 민비서관님, 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봤자 계속 같은 말만 반복될 것 네, 같아서 네, 이건 이렇게 그래요. 정리를 네. 하도록 하고요. 네. 지금 일각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건강상, 그러니까 치매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광주에서 재판받는 걸 피하려고 지금 불출석한 거 아니냐, 그 부담감 때문에 불출석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는데 일단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건강상으로 지금 광주까지 법정에 가서 해봐야 제대로 진술할 수도 없고 재판이 진행될 수도 없다는 거 하고 한 가지는 또 이 관할법원이 예. 광주가 된다는 거는 그것도 납득할 수가 없다. 두 가지 다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광주에서 해고록이 팔렸으니까 광주에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서울에서는 광주에서 팔린 것보다 몇백 배가 더 많이 팔렸는데 왜 광주에서 해고록이 팔렸으니까 광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뭐 주요한 근거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입장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예.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보비서관이죠. 이 회고록을 뭐 최종 마무리를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 먼저 만나봤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전두환 씨 측의 입장을 들은 광주 민심은 지금 어떨까요?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의 입장도 동시에 확인을 해야겠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조진태 이사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알츠하이머다. 그러니까 거동은 가능하지만 재판정에 간다고 한들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앞서 민정기 전 비서관 그 인터뷰 내용 들었거든요. 예. 제 생각, 결론 드는 생각은 우리 민정기 전 비서관을 고발해서 재판정에 서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두환 씨는 지금 뭐 기억도 하지 못하고 다만 그 조교 신부에 대한 것도 헬기 기총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 가지고 민정기 비서관이 다 그 해고록을 작성했다고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건 허위라고 전두환 씨가 기록해 놓은 초고를 가지고 나중에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예, 그 본인이 이제 그 기록물을 다 표현하고 작성했다는 것이니까 이 국민을 속인 것은 민정기 전 비서관도 해당이 되는 거죠. 게다가 그 해고록이 책으로서 출간되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민정기 전 비서관 이 법정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생각이 지금 드셨다는 거고. 예, 우선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전두환 씨 참 치졸해요. 치졸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본인의 말에 따르더라도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람 아닙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무서워서 이 재판장에 서기를 꺼리는 겁니까? 근데 알츠하이머를 2013년부터 이미 앓고 있어서지 재판을 일부러 안 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 해고록이 2017년에 작성됐어요. 그리고 뭐 2016년, 2017년 초에도 여러 차례 대외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년 들어서 덕담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그리고 이 재판도 사실 복잡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조교 신부께서 그 살아생전에 증언하신 헬기 기통소사에 관한 그 증언인데 그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건강상 이유로. 그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그 핑계거리의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전두환 씨가 저지른 그 죄과에 비춰봤을 때, 이 그 해고록에 나온 그 이야기는 사실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어떤, 지난 시절에 그 자기가 저지른, 죄상의 진실을 대면하기가 아마 두려웠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려웠던 게 아니냐. 그렇죠. 진실이 두려웠던 게 아니냐.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주에서 재판한다는 부분이, 전두환 씨가 집권한 이후에도 광주에 제대로 오지를 못했어요. 예. 집권 이후에도 그 광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담양에서 1박을 하고 이제 돌아간 그런 정도였는데 아마 본인이 저지른 그 끔찍한 참상 이 부분이 광주에 도저히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그 기억을 되살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광주에 오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근데 광주에서 꼭 재판을 해야 되느냐, 서울로 옮겨달라라는 지금 이송 신청을 했거든요. 물론 거부당하긴 했습니다만 왜 이 재판을 광주에서 해야 되느냐. 피고인의 주소지도 서울이고 또 재판이 민심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검사가 이걸 옮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재판부가 허락을 안 해주느냐. 지금 이게 전두환 씨 측 입장이거든요. 참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판부를 옮겨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아도 우리 광주 시민들은 매우 차분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모로 이제 생각은 감정적 교차는 틀림없이 있었으나 전두환 씨가 와서 재판을 받는다 하니 감정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한번 재판을 지켜보자는 그런 여론이 좀 다수였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참으로 참 안타깝게 됐지요. 자, 10월 1일로 재판이 또 잡혔습니다. 이번에 강제 구인하지 않고 10월 1일에 다시 출석해라. 지금 법원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상황인데 10월 1일도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앞에서 민정기 비서관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치매가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강제 구인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건강이 이렇다 하니 강제 구인은 너무하다. 뭐 이런 입장이십니까? 우선 그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겠죠. 지켜보고요. 출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출석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차례 더 불출석 하더라도 강제 구인하지는 않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켜보아서 그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입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말씀 더 드려도 되나요? 마지막 한 말씀 하십시오. 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전두환 씨는 살아 생전에 자신의 그 죄과를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은 그 생을 참여하면서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삶의 최대의 어떤 과제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정기 비서관을 비롯해서 측근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80년 5월에 저지른 그 만행에 대해서 회피하고 변명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하루빨리 사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야만이 그나마 국민들은 용서를 할 것이고 용서를 받아야 남은 어떤 삶을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조진태 이사님, 지금 청취자 문자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제가 몇 개만 읽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네. 문순옥님, 제 아버지도 알츠하이머 앓고 계십니다. 최근 일은 기억 못하지만 30-40년 전 일은 정말 또렷하게 기억하십니다. 일단 나와서 횡설수설을 하더라도 재판정에 나오는 게 순리라 생각한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하인수님, 이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나셨대요.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서 기억을 못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일은 기억해도 5.18은 기억 못한다라는 그 대답.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정말 화가 난다. 라는 문자 소개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 재단 조진태 상임이사까지 만났습니다.